자녀 몸에 푸른 반점, 몽고 반점이 있어 레이저 치료받고 계시거나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보험금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험사가 이건 수술이 아니다, 미용 목적이다 이러면서 거절합니다. 2024년과 2026년 보험사가 똑같은 논리로 거절했던 사건을 법원이 2번 깨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보험을 줄이는 사람들 운영자 박병규입니다. 오늘은 자녀 어린이 보험 가입하셨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최근 판례 2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쌍둥이 가족은 1억 4,800만원, 또 다른 자녀 가족은 4,550만원, 법원이 보험사에게 지급하라고 명한 금액입니다. 금액이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그만큼 받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 증권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영상 마지막 2분 안에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년 8월 판결입니다. 쌍둥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광범위한 푸른 반점이 있었습니다. 일반 몽고 반점이 아닌 이소성 몽고 반점, 한국질병분류번호 Q82.5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처음에 35회분은 멀쩡히 보험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86회는 갑자기 거절했습니다. 같은 자녀, 같은 질병, 같은 치료법인데 말입니다. 두 번째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2월 판결입니다. 한 자녀가 같은 질병으로 30회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보험사 거절 사유의 큰 줄기는 같았습니다. 공통된 2가지를 먼저 보시고 수원 사건에서 추가된 한 가지를 마지막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거절 사유는 이겁니다. 레이저는 칼을 안 대는 비침습 치료니까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이 아니다. 하지만 두 법원 모두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 어디에도 침습성이나 절개 여부가 기준이라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약관이 수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그리고 제외하는 건 흡인, 천자, 신경차단, 미용성형 목적 같은 항목들입니다. 그 어디에도 비침습이나 절개 여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약관에 적혀 있지도 않은 절개 여부를 보험사가 멋대로 추가해서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레이저는 무엇인가?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멜라닌 색소 세포에 강한 에너지를 쏘아 색소를 파괴하고 인체 내부에서 흡수, 배출시키는 것, 물리적으로 생체에 조작을 가해 병변을 제거하는 행위, 즉 절제와 매우 유사하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비절개 레이저 치료도 약관상 수술입니다. 보험사의 두 번째 논리입니다. 이소성 몽고 반점은 통증도 가려움도 합병증도 없으니 보기 싫어서 지우는 미용 시술이라는 겁니다. 이 주장 역시 두 법원 모두 단호하게 기각했습니다. 하나, 치료의 목적이 반드시 신체 건강 회복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노출 부위에 변변이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그것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 이소성 몽고 반점은 일반 몽고 반점과 다릅니다. 일반 몽고 반점은 어릴 때 자연스럽게 옅어지지만 이소성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 청소년기에 노출 부위에 병변이 있으면 또래 집단의 놀림과 따돌림으로 이어집니다. 우울증, 대인기피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발전합니다. 두 사건 모두 어린 자녀였고 주치의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법원의 감정의도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수원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한 가지 더 다퉜습니다. 임상적 추정 진단일 뿐 정식 확정 진단이 아니다. 법원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이소성 몽고 반점은 병변의 색깔, 위치, 발생 시기가 뚜렷해서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조직 검사를 무조건 해야 확정 진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담당 의사 진단서에 한국질병분류번호 Q82.5가 적혀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청구 단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구 단계에서 이긴 건 결과일 뿐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1억 4,800만원, 4,5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청구를 잘해서도 변호사를 잘 만나서도 아닙니다.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아보험 약관에서 이 한 줄을 챙겨놨기 때문입니다. 두 가족 모두 가입한 특약은 세 종류입니다. 첫째, 선천 이상 수술비 1회당 20만원. 둘째, 혀 유착증을 제외한 선천 이상 수술비 1회당 130만원. 셋째, 질병 수술비. 보시면 두 번째 특약, 혀 유착증 제외라는 이름만 보면 도대체 무슨 특약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이름의 한 줄이 1회당 130만원입니다. 혀 유착증은 보험금 청구가 워낙 많아서 보험사가 별도로 뺐습니다. 그 외 다른 선천 이상 질환은 그대로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30배 치료에도 600만원, 43회 치료에도 8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30회 치료에 3,900만원, 43회 치료에 5,590만원, 보장금액이 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특약에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출생 전 임신 22주 이내만 가입 가능한 특약입니다. 즉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보장입니다. 지금까지 내용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 증권에 이 특약이 있나 떠오르셨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니 잠깐 메모해 두시고 계속 보시고요. 정리해 드리면 행동 기준은 3가지입니다. 하나, 자녀 어린이 보험 증권을 꺼내서 3,000 이상 수술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통 1회당 20만 원입니다. 둘, 유착증 제외 3,000 이상 수술비 특약이 따로 가입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보통 1회당 130만 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3,000 이상 수술비 20만 원과 합치면 회당 150만 원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상품별로 가입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급 상품별로 많이 금액이 다운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 만약 자녀가 이미 희소성 공급안전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청구가 거절됐다면 오늘 다룬 두 판례를 근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가단 5138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가단 113786, 판례 번호는 영상 설명란에도 다시 적어두겠습니다. 저는 청구 대행이나 소송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8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청구 거절 사례를 봐오면서 거절은 청구 단계가 아니라 가입 단계에서 결정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구를 대행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입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점검해드리는 사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청구가 거절되신 분, 오늘 다룬 두 판결문을 근거로 보험사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판례 번호 활용하세요. 자녀가 아직 어리거나 곧 출산 예정이거나 우리 아이 보험에 이 특약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 네이버 카페 보험을 줄이는 사람들의 증권 사진 올려보세요. 130만 원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올려주시면 직접 확인 후 답글 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카페 가입 링크는 영상 설명란 첫 줄에 있습니다.